내가 정말 너를 못 알아보는 줄 알았어? 당장 꺼져, 이 쓰레기 같은 거사. 한현성이 기억상실인 척 모두를 속이고 있다는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그 전에 오늘도 보러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 평안과 행복이 깃들기를 바라며 수지 맞은 우리 리뷰 시작하겠습니다. 장윤자는 심장이 두근거리는 소리를 느끼며 병실을 지켜보았습니다. 한현성이 기억을 잃었다는 사실을 처음 들었을 때부터 머릿속에서는 빠르게 계산이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기억을 잃은 한현성은 이제 진나영과 자신이 저질렀던 죄를 알지 못하게 됐습니다. 그토록 두려워하던 진실이 이제는 흩어진 안개처럼 사라졌다는 생각에 기분이 묘하게 들떴습니다. 한현성은 더 이상 진나영이 우리의 정체를 숨기고 조작한 일도 한진태가 손을 댄 유전자 검사의 진실도 기억하지 못할 것입니다. 잘된 일이야. 이게 다 하늘이 돕는 거지. 이제 한현성이 다시 너에게 돌아오면 돼. 장윤자는 진나영에게 말했습니다. 장윤자는 의자에 깊이 앉아 창밖을 응시하며 진나영에게 한마디 덧붙였습니다. 한서방이 기억을 잃은 게 너한텐 기회일지도 몰라. 다시 처음부터 시작할 수 있잖아. 진나영은 말없이 창밖을 바라보았지만 장윤자의 말이 마음 깊숙이 파고드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엄마, 정말 그럴 수 있을까? 진나영의 목소리에는 여전히 불안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한현성이 기억을 잃었다고 해서 진나영과의 관계가 순조롭게 돌아가리라는 보장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장윤자는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당연하지. 내가 아내인데 당연히 돌아올 거야. 그리고 내가 임신한 사실도 있잖니. 이제 중요한 건 한현성에게 다시 천천히 접근하는 거야. 한현성이 널 다시 믿고 내가 그 사람의 옆에 있던 사람이라고 확신할 수 있게 해야 해. 장윤자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진나영은 창가에 서서 한현성이 입원해 있는 병실을 바라보았습니다. 눈앞에 그려지는 한현성의 얼굴은 차갑고 낯설었습니다. 기억을 잃은 한현성은 과연 자신을 다시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그렇다고 물러날 수는 없었습니다. 한현성의 곁에 다시 설 기회가 주어졌다면 진나영은 그 기회를 붙잡을 것이었습니다. 진나영은 마음을 다잡고 한현성에게 다가갈 계획을 세웠습니다. 병실 안에서는 김마리와 수지, 그리고 우리 모두가 한결같이 긴장감에 휩싸인 채로 한현성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한현성이 기억을 잃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순간 수지는 충격과 분노로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우리 또한 마음이 혼란스러웠습니다. 수지와 한현성, 그리고 한현성과 진나영 사이에 얽힌 복잡한 감정들이 얇은 벽처럼 그들을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우리와 수지는 한동안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한현성에게 잃어버린 기억을 되돌릴 수 있는 방법이 있을지 고민하면서도 진나영이 그 틈을 타서 한현성에게 접근할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수지는 김마리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현성 씨가 정말로 기억을 잃은 게 확실한 건가요? 김마리는 고개를 떨구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우리야. 현성이는 정말로 기억을 잃었어. 그 아이의 고통스러운 기억들만. 김마리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김마리에게 한현성의 기억상실은 단순한 의학적인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아들의 고통과 죄책감이 얼마나 깊이 자리 잡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였습니다. 현성 씨를 잘 지켜야 해요. 지금은 혼란스러울 때잖아요. 진나영이 그걸 알고 접근할 수도 있어요. 수지는 경고했습니다. 김마리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진나영이 그럴 수도 있다는 생각에 입술을 깨물며 주먹을 쥐었습니다. 그럴 순 없어. 절대로 그 아이에게 다가가게 놔두지 않을 거야. 이제 더 이상 진나영에게 한현성을 망칠 기회를 주지 않겠어. 김마리는 결단을 내린 듯 굳은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우리도 김마리의 말에 동의했습니다. 한현성의 기억이 완전히 돌아오기 전까지는 진나영이 다시 한현성에게 접근해서 혼란을 줄 수 있는 여지를 남기면 안 됐습니다. 그 모든 고통과 배신을 다시 떠올릴 수 있는 가능성을 막아야 했습니다. 장윤자는 밖에서 그들이 무슨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지 상상하며 그저 기다렸습니다. 장윤자의 눈에는 이제 모든 것이 자신에게 유리하게 돌아가고 있다고 느껴졌습니다. 한현성이 기억을 잃은 이 순간이 진나영에게, 아니, 자기 자신에게도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이 마음 깊이 자리 잡았습니다. 진나영은 병원 복도를 서성였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한현성이 산책을 나온 틈을 타야 한다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진나영을 움직이게 만들었습니다. 한현성이 자신을 알아보지 못하는 지금이야말로 모든 것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순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진나영은 의식을 다잡으며 조심스럽게 한현성에게 다가갔습니다. 멀리서 한현성의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병원 정원으로 천천히 걸어가는 모습이 예전과는 다르게 차분하고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진나영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한현성이 기억을 잃었다는 사실이 실감이 났습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가까이 다가가면 그도 분명 자신을 기억해낼 거라고 믿었습니다. 현성 씨, 진나영은 조심스럽게 목소리를 냈습니다. 한현성은 멈춰서서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에는 아무런 감정도 없었습니다. 진나영을 바라보는 눈빛은 완전히 낯선 이에게 향하는 시선이었습니다. 당신은 누구죠? 한현성의 목소리는 얼어붙은 듯 차가웠습니다. 그 순간 진나영의 심장이 찢어질 듯 아파왔습니다. 정말 날 기억하지 못하는구나. 진나영은 눈물을 참으며 겨우 입을 뗐습니다. 현성 씨, 저예요. 진나영이에요. 당신의 아내입니다. 당신, 나랑 결혼했잖아요. 진나영의 말에 한현성은 당혹스러운 표정으로 진나영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손으로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아내라고? 무슨 말이야, 머리가. 한현성은 고통스러운 표정으로 두통을 호소했습니다. 이때 급박하게 뛰어오는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진나영 씨,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우리가 다가와 소리쳤습니다. 얼굴에는 분노가 가득했습니다. 진나영은 놀라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한현성의 고통스러운 모습을 보며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현성 씨에게 혼란을 줄 수 있잖아요. 지금 기억을 잃은 상태인데 진나영 씨가 이런 행동을 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단호한 목소리로 경고했습니다. 진나영은 울먹이며 반박하려 했습니다. 난 그저 현성 씨에게 진실을 말하려 했을 뿐이에요. 그게 그렇게 잘못된 건가요? 그 사람이 날 알아보지 못하잖아요. 그럼 내가 말해줘야죠. 진나영의 목소리는 절박함과 분노로 떨렸습니다. 진나영은 억울하다는 듯 눈물까지 보이며 한현성에게 다가가려 했지만 우리는 한치의 양보도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그 진실이 현성 씨에게 상처가 될 뿐입니다. 나가세요, 진나영 씨. 지금은 현성 씨의 상태가 중요합니다. 우리는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진나영은 발을 동동 구르며 어쩔 줄 몰라 했지만 더 이상 말할 수 없다는 것을 직감한 듯이 고개를 떨구고 한 발 물러섰습니다. 한현성은 여전히 머리를 감싸고 두통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목소리가 들리자 그나마 안정되는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현성 씨, 괜찮아요. 천천히 기억을 되찾으면 돼요. 서두르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 목소리는 한결 부드러워졌습니다. 진나영은 눈물을 흘리며 천천히 병원을 떠났습니다. 그날 한현성에게 다가가려 했던 진나영의 모든 계획이 물거품처럼 사라져버린 순간이었습니다. 진나영의 가슴속에 남아있는 것은 억울함과 분노뿐이었습니다. 우리와 한현성은 병실로 돌아왔지만 마음속의 무거운 기운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침대에 누워있는 한현성의 얼굴에는 두통으로 인한 고통이 여전히 서려 있었고 그 표정이 신경 쓰였습니다. 한현성이 정말 괜찮은 건지 걱정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진나영의 접근이 한현성에게 또 다른 혼란을 주지는 않았을까 하는 불안감이 마음을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현성아, 괜찮아? 두통이 계속되는 것 같은데 우리는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한현성을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한현성은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 형. 그냥 좀 피곤해서 그래. 금방 나아질 거야. 하지만 그 말에는 뭔가 감춰진 것이 있었습니다. 한현성의 눈빛은 미세하게 흔들렸고 말투에도 망설임이 묻어났습니다. 한현성이 우리를 피하려는 듯한 태도는 의심을 증폭시켰습니다. 단순한 두통이 아닌 더 깊은 무언가가 한현성 안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직감했습니다. 진짜로 괜찮은 거 맞아? 왜 자꾸 피하는 것 같지? 무슨 일이 있는 거 아니야? 우리는 날카로운 질문을 던졌습니다. 한현성의 숨기려는 태도가 마음에 걸려서 더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자 한현성은 침대에서 몸을 일으켰습니다. 갑자기 굳어진 표정으로 우리를 마주보더니 고개를 떨구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마치 더는 견딜 수 없다는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우리는 조용히 한현성의 입을 바라보며 기다렸습니다.
잠시 동안의 침묵이 흐른 뒤 한현성은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형, 나 사실 기억 잃은 거 아니야.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우리 가슴 속에는 놀람과 혼란이 한꺼번에 밀려들었습니다. 눈앞이 순간적으로 아득해졌습니다. 뭐라고? 그럼 지금까지? 한현성은 고개를 끄덕이며 눈을 감고 천천히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맞아. 나 기억을 다 하고 있어. 사실 잃은 척 한 거야. 엄마랑 아버지 사이를 어떻게든 바로잡고 싶어서 어쩌면 그 방법이 엄마가 아버지를 용서할 수 있게 하는 유일한 길일지도 모르겠다고 생각했어. 그 말을 듣는 순간 우리 머릿속에는 수많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한현성이 기억을 잃은 척하며 얼마나 큰 부담과 책임을 짊어졌을지 상상도 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놀람과 동시에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너 이런 일을 왜 나한테 말도 없이 혼자 결정했어? 이게 말이 돼? 한현성은 죄책감에 가득 찬 얼굴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해, 형. 그런데 정말 다른 방법이 없을 것 같았어. 엄마는 아버지를 도저히 용서할 수 없잖아. 그래서 내가 이런 방법이라도 써야 했어. 우리는 화가 치밀어 올랐지만 동시에 한현성의 마음을 이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가 이 상황을 어떻게든 풀어보려고 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이 너무나 위험했고 한현성 자신에게도 큰 상처를 남길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현성아, 그건 내가 짊어질 짐이 아니야. 내가 왜 그 모든 책임을 혼자 지려고 해? 엄마와 아버지 사이의 문제를 내가 해결할 수는 없어. 그건 그들이 풀어야 할 문제야. 한현성은 고개를 숙인 채 침묵했습니다. 그 순간 우리도 한현성의 무게를 느꼈습니다. 한현성의 어깨 위에는 부모의 싸움과 병원의 미래, 그리고 자신의 내면 갈등까지 모두 얹혀 있었습니다. 한현성의 고백은 단순한 진실 이상의 가족을 위해 희생하려는 결단이었지만 그가 감당해야 할 짐은 너무나도 컸습니다. 형, 난 정말 괜찮아. 그리고 이 방법밖에 없었다고 생각했어. 아버지가 엄마에게 용서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싶었어. 우리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한현성의 말을 가만히 들었습니다. 그렇다고 이 상황을 더 방치할 수는 없었습니다. 한현성의 진심은 이해했지만 그것이 한현성 자신을 더 깊은 상처로 몰아넣을 뿐이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진나영은 좌절감에 휩싸인 채 장윤자와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한현성이 자신을 전혀 알아보지 못하는 그 눈빛은 너무도 차가웠습니다. 진나영은 절망감 속에서 머리를 감싸쥐고 있었습니다. 장윤자는 어김없이 진나영에게 다가가며 속삭였습니다. 지금 포기할 수 없어, 나영아. 내가 여기서 멈추면 모든 걸 잃어버리게 될 거야. 장윤자의 말은 진나영의 속을 더욱 긁었습니다. 진나영은 점점 답답함과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거야, 엄마? 한현성은 날 전혀 기억하지 못해. 계속 가까이 다가가려고 해도 자꾸 채우리가 맞고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잖아. 장윤자는 잠시 생각에 잠긴 듯 하더니 진나영의 손을 잡았습니다. 방법은 있어. 그 사람, 원장님을 이용하는 거야. 한진태라면 한현성에게 쉽게 접근할 수 있잖아. 게다가 지금 한현성은 혼란스러우니까 진태 씨가 중간에서 도와주면 내가 다시 한현성에게 다가갈 수 있는 기회가 생길 거야. 장윤자의 말은 진나영에게 한 줄기 빛처럼 다가왔습니다. 진나영은 순간적으로 망설였지만 이 기회를 놓칠 수 없다는 결단이 섰습니다. 장윤자의 눈빛은 집요했고 진나영도 자신이 이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선 무슨 수를 써서라도 한현성에게 다시 다가가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며칠 후 진나영은 병원 복도를 천천히 걷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한진태가 한현성의 병실에 들어가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진나영은 그 장면을 보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이거야. 아버님이야말로 현성 씨에게 쉽게 다가갈 수 있는 사람이잖아. 진나영의 머릿속에서 빠르게 계획이 굴러가기 시작했습니다. 한진태는 한현성에게 다가가서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인자한 아버지의 모습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한현성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려고 한진태는 과거의 따뜻한 모습을 되찾은 듯 행동하고 있었습니다. 진나영은 그 장면을 보며 한진태가 한현성의 기억상실을 믿고 있다는 것을 확신하게 됐습니다. 한진태조차도 한현성의 거짓말에 속고 있다는 사실이 분명해졌습니다. 한진태가 병실에서 나오는 것을 확인한 진나영은 재빨리 그의 뒤를 따라갔습니다. 한진태는 진나영의 접근에 당황한 표정을 지었지만
이내 차분히 진나영을 맞이했습니다. 진나영은 눈에 눈물을 머금고 진심을 담은 것처럼 보이도록 연기를 시작했습니다. 아버님, 저 정말 더는 못 견디겠어요. 이렇게 된 건 다 아버님 때문이에요. 진나영의 목소리는 억울함과 분노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한진태는 그 말에 당황한 듯 진나영을 바라보았습니다. 나영아, 무슨 말을 하려는 거니? 한진태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속에서 조바심이 났습니다. 진나영은 그 틈을 타서 눈물을 흘리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현성 씨가 나를 기억하지 못하는 것도, 우리가 이렇게 된 것도 모두 아버님이 원인입니다. 제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아세요? 저 현성 씨와 한 번만이라도 제대로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세요. 제발 부탁이에요. 진나영의 목소리는 간절함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한진태는 잠시 진나영의 말을 들으며 고민하는 듯 했습니다. 진나영은 그 순간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아버님께서 중간에서 도와주신다면 현성 씨와 대화할 기회를 가질 수 있을 거예요. 제가 진심을 전할 수 있게 한 번만 도와주세요. 진나영은 한진태의 손을 붙잡고 더욱 간절하게 요청했습니다. 한진태는 진나영의 애원에 흔들리는 듯 보였습니다. 한현성의 기억을 잃은 상황에서 진나영의 요청이 그리 무리한 것처럼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저 아버지로서 아들의 곁을 지켜주고자 했던 한진태에게 진나영의 간절한 부탁은 마음을 움직이게 만들었습니다. 나영아, 한 번만이라면 정말 현성이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면 내가 그리 해보마. 한진태는 진나영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진나영은 그 순간 속으로 미소를 지었지만 겉으로는 여전히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제 진나영은 한진태를 통해 한현성에게 다시 다가갈 방법을 손에 넣은 것이었습니다. 모든 사람은 한현성이 기억을 잃었다고 믿고 있었고 그 사실을 이용할 계획은 차근차근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진나영의 눈빛 속에는 다시 한번 승부를 걸겠다는 결단이 서려 있었습니다. 병실 안에서 한현성은 김마리에게 조심스러운 눈빛을 보내며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아버지랑 요즘 사이가 안 좋아 보이던데 무슨 일 있어? 한현성의 말에 김마리는 잠시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도 김마리는 흔들리는 감정을 숨겨야 했습니다. 김마리는 이 모든 상황이 한현성에게 고통이 될까 걱정하면서도 동시에 한진태를 용서하지 못한 자신의 마음이 괴로웠습니다. 하지만 한현성의 기억을 잃었다고 믿는 김마리는 그 앞에서 한진태와의 관계를 감추고 연기를 이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김마리는 눈을 감고 깊이 숨을 내쉬며 입을 열었습니다. 무슨 소리니 현성아. 너 아버지랑 나는 잘 지내고 있어. 걱정하지 마라. 김마리는 차분한 목소리로 대답했지만 내면에서는 거짓말을 하는 것에 대한 괴로움이 밀려왔습니다. 한진태와는 여전히 씻을 수 없는 간극이 존재하고 있었지만 한현성의 앞에서는 그것을 숨겨야 했습니다. 한현성은 엄마의 말을 듣고도 뭔가 이상한 느낌을 받았지만 더는 묻지 않았습니다. 한현성의 눈에 비친 김마리의 얼굴은 너무도 평온해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 평온한 얼굴 뒤에 숨겨진 고통을 한현성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김마리는 끝까지 연기를 이어갔습니다. 현성아, 아버지와 내가 내 앞에서 싸우는 걸 원하진 않겠지? 우리도 힘들 때가 있지만 항상 너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어. 김마리는 손을 뻗어 한현성의 손을 부드럽게 잡았습니다. 손끝에 전해지는 따뜻함 속에는 어머니로서의 애정이 묻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애정의 이면에는 깊은 상처와 고통이 깔려 있었습니다. 김마리는 한진태를 여전히 용서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25년간 얽히고 설킨 상처와 배신이 가슴속 깊은 곳에서 아물지 않고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김마리는 한현성의 기억을 잃은 상황에서 한진태와 사이좋은 부부처럼 행동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김마리의 가슴 속에는 끝없는 모순이 일고 있었습니다. 용서하지 못한 사람과 함께하는 척해야 한다는 그 모순 속에서 김마리는 점점 더 무너져갔습니다. 한현성은 김마리의 말을 들으며 잠시 침묵에 잠겼습니다. 엄마, 난 내가 행복했으면 좋겠어. 아버지랑 사이가 좋아야 엄마도 행복할 수 있잖아. 한현성의 목소리에는 여전히 순수한 바람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 바람이 김마리의 가슴을 더욱 아프게 했습니다. 한현성이 바라는 행복을 위해 김마리는 이 모든 괴로움을 감내해야 한다는 사실이 더 무겁게 다가왔습니다. 알겠어, 현성아. 내 말처럼 아버지와 나는 좋은 부부야. 내가 걱정할 일은 하나도 없어.
김마리는 힘겹게 웃으며 다시 한번 거짓된 말을 꺼냈습니다. 한현성을 안심시키기 위해서라도 자신이 감당해야 할 고통을 묵묵히 견뎌야만 했습니다. 김마리는 더 이상 이 상황에서 한현성에게 진실을 말할 수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복잡하게 얽혀 있었고 한현성의 상태를 고려하면 이 혼란스러운 상황을 풀어낼 방법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한현성은 김마리의 말을 듣고 안도했지만 여전히 마음속에 어딘가 묘한 불안감이 남아 있었습니다. 기억을 잃었다는 사실을 숨기고 있는 한현성은 부모가 화해할 수 있도록 이 연기를 계속 유지해야 한다고 스스로 다짐했습니다. 한진태와 김마리 사이의 문제가 다시 터지지 않도록 한현성은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라면 무엇이든 하겠다고 마음을 굳혔습니다. 엄마, 나도 아버지를 돕고 싶어. 아버지랑 더 자주 대화하고 예전처럼 함께 지낼 수 있게 도울게. 한현성의 진심 어린 목소리가 김마리의 가슴을 찌르는 듯 했습니다. 김마리는 끝까지 웃음을 유지하려 했지만 눈가에 흐르는 눈물이 스며나올 것만 같았습니다. 김마리는 한현성의 앞에서 아무렇지 않은 척해야 했습니다. 한진태와의 관계는 이미 돌이킬 수 없을 만큼 상처투성이가 되었지만 한현성의 행복을 위해서라면 부부 연기를 계속해야만 했습니다. 그 고통을 짊어지며 김마리는 다시 한번 자신의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한진태를 용서할 수 없는 김마리는 그 앞에서 좋은 부모라는 가면을 쓰고 계속해서 한현성을 위한 연기를 이어가야만 했습니다. 한진태는 진나영의 간절한 부탁을 들어주기로 했습니다. 진나영의 눈물과 애원 앞에서 한진태는 자신도 아들 한현성과 진나영 사이를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다고 느꼈습니다. 그간 한현성이 기억을 잃었다고 믿고 있었던 한진태는 진나영에게도 한 번의 기회를 줄만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한진태는 한현성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열어보자는 생각에 한현성과 진나영의 만남을 주선했습니다. 한현성의 병실 앞에서 떨리는 손을 쥔 진나영은 깊이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이번엔 제대로 해야 해. 현성 씨가 나를 다시 받아들이게 해야 해. 진나영은 스스로에게 다짐하며 문을 열었습니다. 병실 안에 있던 한현성은 고요한 눈빛으로 진나영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 속에는 아무런 감정이 없는 듯 보였지만 진나영은 그 시선이 자신을 평가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진나영은 조심스럽게 한현성의 옆에 다가갔습니다. 눈빛에는 간절함을 담고 있었고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현성 씨, 나예요. 진나영이에요. 당신의 아내 진나영. 진나영은 낮은 목소리로 말을 꺼냈습니다. 한현성은 여전히 무표정한 얼굴로 진나영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진나영은 그런 한현성의 반응에 불안감이 스쳐 지나갔지만 떨리는 손을 억지로 진정시키며 다시 한 번 말을 이어갔습니다. 현성 씨, 당신은 나를 사랑했어요. 우리 결혼했잖아요. 그리고 나 당신의 아이를 임신했어요. 이 말을 하며 진나영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진나영은 그동안 겪었던 모든 고통을 담아 한현성에게 자신의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우린 누구보다 서로 아끼고 사랑했어. 당신이 기억을 잃어서 그렇지. 당신은 언제나 나를 지켜줬었어요. 진나영은 간절함을 담아 그 말을 내뱉었습니다. 그러나 진나영이 말을 끝맺는 순간 한현성의 눈빛이 갑자기 차갑게 변했습니다. 마치 한순간에 얼어붙은 것처럼 한현성의 얼굴에는 더 이상 무표정조차 없었습니다. 그 차가운 눈빛은 진나영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한현성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에 깊은 분노가 서려 있었습니다. 진나영, 너는 변한 게 하나도 없네. 진나영은 순간적으로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그 차가운 목소리는 한현성이 진정 기억을 잃었다면 할 수 없는 말이었습니다. 뭐라고? 진나영은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그러나 한현성은 미소조차 짓지 않고 오히려 더 차가운 목소리로 이어 말했습니다. 또 거짓말을 하고 있잖아. 너는 변한 게 없어. 한현성의 말은 진나영을 완전히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그 말은 한현성이 기억을 잃은 게 아니라는 사실을 그대로 드러냈습니다. 진나영의 머릿속이 아득해졌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야? 현성 씨가 기억을 잃은 게 아니었다니? 혼란이 진나영의 머릿속을 휘몰아쳤습니다. 내가 다시 이런 식으로 나를 속이려 한다면 가만두지 않겠어. 한현성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가웠지만 그 안에 담긴 분노는 확실하게 전달됐습니다. 진나영은 숨조차 쉴 수 없을 만큼 두려움에 휩싸였습니다. 한현성은 더 이상 기억을 잃은 연기를 하지 않았고
이제 모든 것을 알고 있는 상황에서 진나영을 경고하고 있었습니다. 다시 내 앞에 나타나면 진나영, 너를 가만두지 않을 거야. 한현성의 말은 짧았지만 그 안에는 진나영에 대한 분노와 경멸이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그 순간 진나영은 모든 희망이 사라졌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한현성은 더 이상 자신을 사랑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자신을 전혀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두려움에 질린 진나영은 한현성에게서 더 이상 무언가를 얻어낼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현성 씨, 제발 진나영은 마지막으로 애원하려 했지만 한현성의 싸늘한 눈빛은 더 이상 들을 생각이 없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진나영은 그 눈빛에 굳은 채 몸을 떨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이 병실에 있을 수 없다는 생각에 진나영은 황급히 병실 문을 열고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병원 복도를 내달리며 진나영은 가슴속에서 끓어오르는 두려움과 혼란을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현성 씨가 다 알고 있었다니 어떻게 이렇게 된 거야. 진나영은 마음속에서 끓어오르는 절망을 느끼며 병원 밖으로 나왔습니다. 병실 안은 조용했습니다. 한현성은 침대에 앉아 깊은 숨을 내쉬며 오랜 시간 동안 숨겨왔던 말을 꺼낼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눈앞에 앉아있는 김마리는 여전히 고요한 표정으로 한현성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차분한 얼굴 뒤에는 복잡한 감정들이 얽혀있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한현성은 더 이상 이 진실을 숨길 수 없다는 결심을 굳혔습니다. 엄마, 한현성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습니다. 그러나 김마리는 그런 한현성의 눈빛 속에서 이미 무언가 중요한 이야기가 나올 것을 직감했습니다. 사실은 나 기억을 잃은 게 아니야. 그 한마디에 김마리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김마리는 믿을 수 없다는 듯이 한현성을 바라보았습니다. 뭐라고? 기억을 잃지 않았다고? 김마리는 숨이 막히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한현성이 정말 기억을 잃었다고 믿어왔던 김마리에게는 충격적인 고백이었습니다. 한현성은 고개를 숙이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미안해, 엄마. 사실 나 기억을 잃은 척했어. 아버지와 엄마 사이에 뭔가 기회를 만들고 싶었어. 아버지가 용서를 받을 수 있을까 해서. 한현성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그동안 이 비밀을 지켜온 시간이 길었기에 진실을 말하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기에 한현성은 용기를 냈습니다. 김마리는 깊은 충격에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한현성이 자신을 위해 이런 선택을 했다는 사실에 마음이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자식이 부모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얼마나 큰 부담을 지고 있었는지를 깨닫는 순간 김마리의 가슴 속에는 아픔과 죄책감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현성아, 내가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르고 있었어. 김마리는 손을 뻗어 한현성의 손을 잡았습니다. 차가워진 손끝에서 한현성이 느껴왔던 외로움과 고통이 전해졌습니다. 김마리는 그 순간 부모의 싸움이 자식에게 얼마나 큰 상처를 줄 수 있는지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한진태에 대한 분노도 가시지 않았습니다. 25년 동안 자신을 고통 속에 빠뜨린 한진태를 용서하는 것이 여전히 어려웠습니다. 현성아, 내 마음은 정말 잘 알겠어. 내가 엄마와 아버지를 위해 이런 선택을 했다는 게 너무 안타깝고 미안해. 김마리는 눈가에 눈물이 맺히는 것을 참으며 고통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하지만 엄마는 아직 내 아버지를 용서할 수 없어. 내 아버지가 한 일은 너무나 큰 상처였어. 25년 동안 엄마를 그 지옥 같은 시간 속에 가둬놓았으니까. 한현성은 그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자신이 생각했던 것처럼 어머니가 쉽게 용서할 수 없는 일이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현성은 어머니에게 이런 선택을 강요하게 된 자신이 미웠습니다. 알아, 엄마. 아버지가 한 일이 얼마나 엄마에게 큰 상처였는지. 그래서 더 미안해. 내가 이런 상황을 만들어서 내가 힘들게 만든 것 같아. 김마리는 한현성의 진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한현성의 얼굴에는 깊은 후회와 미안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부모의 다툼이 자식에게 얼마나 큰 짐이 될 수 있는지를 눈앞에서 직접 보니 김마리는 가슴이 아려왔습니다. 김마리는 한숨을 내쉬며 여전히 흔들리는 마음을 다잡으려 했습니다. 현성아, 아직 아버지를 용서할 수는 없지만 내 마음은 충분히 느꼈어. 김마리는 손을 꼭 잡으며 덧붙였습니다. 엄마도 너를 위해 노력해볼게. 당장은 아니지만 아버지를 조금씩이라도 받아들이려 노력해볼게.
김마리의 말에 한현성의 눈빛이 살짝 흔들렸습니다. 그 말은 한현성에게 큰 위안이었습니다. 어머니가 한진태를 완전히 받아들이지 못하더라도 그 관계를 조금씩 회복하려는 노력이 있다는 사실이 한현성에게는 중요한 위로였습니다. 고마워, 엄마. 한현성은 눈물을 흘리며 김마리의 손을 더욱 꽉 쥐었습니다. 그 순간 김마리와 한현성 사이에는 미묘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 속에서도 두 사람은 서로의 마음을 깊이 느낄 수 있었습니다. 김마리는 자신의 아들이 이렇게까지 깊은 고민을 하고 자신을 위해 무리한 선택을 했다는 사실에 더 큰 책임감을 느꼈습니다. 김마리는 여전히 한진태를 용서하지 못했지만 한현성을 위해 한 발짝씩 앞으로 나아가려는 마음을 품었습니다. 비록 시간이 오래 걸릴지라도 그 상처를 치유하려는 노력은 분명 시작되었습니다.